네, 돈이 보이는 정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보합권 0.3% 소폭 하락이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닥에 집중되고 있고요. 개인 매수가 지금 장 초반 1시간 반 지난 상황 속에서 4천억 넘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뭘 사나 업종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수급은 IT 쪽, 그리고 코스닥 100,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LNF의 주가가 7%대 가까이, 에코프로가 1%대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조정, 그러니까 2차 전지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테슬라발로 단기적인 건지 아무래도 좀 오른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조정이 이제 사실은 코스닥 차트가 쉼없이 올라왔잖아요. 쉬어갈 때도 됐는데 네.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조정 이제 약간의 또 장중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안 빠지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도 안 빠집니다. LNF 혼자서 이제 전일자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제 올해 180만 대를 인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30만 대의 판매대를 했는데 왜 작년 대비 20%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느냐 이런 혹평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가 인하와 더불어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1분기 매출이 25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아마도 이제 180만 대를 인도하더라도 작년 130만 대 인도한 거랑 비슷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보면은 적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가 약간의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미국 차 중에서도 지금 현재 고평가돼 있느냐 저평가돼 있느냐 약간은 좀 테슬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에코프로를 보는 시선도 미국에서도 테슬라를 보는 시선이 마찬가지 아닐까. GM, 포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시총보다 테슬라가 더 높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도 테슬라에 대한 약간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시장은 약간은 이제 그 영향에 의해서 조정을 거칠 거고 아마 그와 동반된 LNF나 여러 종목도 같은 맥락 속에서 조정과 상승 반복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특징은 일단 이렇게 2차 전지주 하락을 하기는 하지만 항공주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제주항공 이야기할 때도 다시금 항공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항공주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좀 2분기나 3분기에 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시간만 내준다면 언제든지 가방 싸고 마음은 가고 싶죠. 네, 예. 일본 꼭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나 가고 싶고 그런데 시간을 좀 이렇게 내서 여유인데 사실 시간은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요? 네,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일단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항공주 쪽에 많이 열어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그동안 가구를 사고 TV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해서 이제 자유화가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어제도 보면은 이제 그 사무실 앞에 중국 관광객들이 차로 이제 왔는데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풀린 거냐 그랬더니 풀리지는 않고 개별 관광으로 해서 이렇게 단체 형태로 해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더라도 이제 명동 쪽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비자 면제가 확실히 된다 그러면 단체 관광객이 풀린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항공주들의 상승 흐름과 더불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미국 방문 이후에 정부에서의 정책은 일본도 갔고 미국도 갔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중국을 가는 일이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달 이슈는 아마 리오프닝 관련 주의 상승 흐름이 가장 예측해보기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심 종목을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선권으로 뽑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산주의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퍼스텍, 빅텍 등의 종목들 급등세 보이고 있고 퍼스텍은 거의 상한가에 임박하는 모습. 그 가운데 현대 로템의 주가도 16% 급등.
뭔가 소식이 있는 건가요? 저 보니까 K2 전차 수주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얘기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뭐 정부에서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 얘기가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아니죠? 우크라이나.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폴란드에다가 지원한다. 이제 뭐 대량 학살이 있으면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쵸. 이제 러시아에서 적대시하는 적대행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방산주, 로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뜨는데 원래 방산주는 이렇게까지 세게 붙지도 않았고 뭐 수주 있다고 해도 안 올랐는데 아마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참에 미국을 방문하는 사이에 뭐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멘트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된 건지 아니면 계획에 없는 발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 셀 거라고는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습될지 그다음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수습책을 잘 모르겠기에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가장 강하게 오늘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방산주는 어쨌든 이런 관련한 뉴스의 테마성의 움직임이 지금 급등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또 지속될지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의 주가가 시장 조정 속에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안팎의 상승입니다. 2차전지 다른 종목들 쉬어갈 때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2차전 전체 안에서도 대형주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매수하면서 이제 코스닥 매도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 사실은 뭐 LG화학이라 저는 뭐 그다음에 이제 실적과 더불어 이제 기관 매수 그다음에 이런 외국인 매수가 동반되는 종목들 코스피 상위 종목은 지수를 오늘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다 보니까 조금 위아래로 흔들더라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약세와 좀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지금 뭐 대형 우량주 위주로의 어떤 강세 기조는 오늘 뭐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조정 끝나고 또 레벨업 될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고 5킬로 옵션 끝나고 좀 5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이수화학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뭐 엔지니어링 기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황화 리튬 상업화. 리튬의 종류도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전고체로 가려면 황화 리튬을 이제 여기가 이제 이수화학이 그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캐파가 되는 회사고 LNF나 에코프로도 이제 여기랑 지금 이제 데모 버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서 황화 리튬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톤 정도로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LFP로 간다. 그 전고체로 가면 여기서 이제 그 캐파를 키워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다른 회사들은 이제 실험실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실제로 공장을 준공하고 이제 늘릴 수 있는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최근에 상승과 조정폭 속에서 아직도 근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로 갈 거냐. 그러니까 삼성 SDI가 좀 더 2027년에 시작할 거라는 걸 2030년에 시작할 걸 더 땡기고 있어요. 2, 3년을 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수화학이 주목받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27년이거든요. 근데 다들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고체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충방전의 어떤 문제와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기대감과 그다음에 좀 가시권에 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매매는 할 텐데 저도 아직까지는 그 세 가지 하여튼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로 가기 위한 단점을 해결하려면 단가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뭐 충방전 시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결하려면 아직 좀 몇 년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NF도 봐야겠죠. 이 해외의 그 교환사채인가요? 네, 교환사채 발행을 5억 달러 규모. 이제 요거는 그냥 LNF는 추가 공장 증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단기 악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테슬라 때문에 하락했다 보기에는 이제 교환사채라든가 이제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증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가 공장 증설의 수요는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에다가 공장 증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테슬라에다가 같이 이제 증설을 추가적으로 지금
LNF가 지금 한 13만 톤 정도의 캐파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늘려야 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 확보 때문에 아마 주가는 약간은 조정을 거치겠지만 그게 뭐 부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추가 캐파를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끝나고 이게 소화되면 또 다시 재차 상승 기류에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덴티움의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잡은 증권사가 나왔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뭐 중국에 관련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이전부터 또 관련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수익률 먼저 좀 점검을 해보고 오늘 돈이 보이는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이블 CNC. 예, 에이블 CNC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티가 나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티가 없이 쭉 찔끔찔끔 아주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한 15만 주 정도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4천 주를 매수했는데 요게 지금 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매각으로 나와 있고 M&A 있는데 저는 뭐 루비통만 인수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에스티리 로더랑 로레알이랑 뭐 그러니까 국제적인 뭐 화장품 회사들이 전부 다 입찰을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군데에서 이제 본입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미샤로 인한 이제 화장품 주이기도 한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약간 소외됐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적자, 재작년에 적자 나고 작년에는 100억 흑자가 났는데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리스크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IMM으로 넘어갈 때 PE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적자가 많이 나면서 이제 부실 기업으로 찍혔는데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정상화 됐나 싶었는데 적자가 많이 나면서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국제적 그룹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고점이긴 합니다. 박스권 상단이기도 한데. 제가 뭐 10,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10,000원을 잡아들어도 시총이 2,7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에 비교했을 때 여기가 해외에 지점이 뭐 54,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A가 어디로 되느냐? 뭐 외국계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상승 이제 10,000원을 돌파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에이블 CNC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레이를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덴티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레이도 고점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이게 또 사실은 41%나 올라올 줄. 그러니까 그때도 고점에 박스권 상단 돌파 매매를 얘기해서 제가 매매 안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이가 지금 이제 40%나 넘어섰는데 결코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요게 리오프닝에서 중국에서 매출이 40%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이제 레이가 지금 현재 기관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촬영 관련 3D 이제 촬영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로 가면서 이제 그 외의 종목 덴티움이라든가 덴티스라든가 레이라든가 몇 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금이 이쪽으로 좀 올려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실적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 돌파를 했고 이제 뭐 4만 원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산 인더스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자주 공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신데요. 지금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18% 정도 수익인데 수산인더는 저는 지금 이제 정말 아까운 주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고목가 한 35,000원 선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밀렸는데 시장에서 원전주 하면 자꾸 이상한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수산인더를 원전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생겨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원전을 수주하고 그다음에 수리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수산인더와 한전 KP에서 두 회사가 주로 하고 있고 수익도 5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전 KPS는 1,500억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SMR 관련 기술도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 테스트하고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SMR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기술도 있는 수산인더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원전주가 상승한다면 가장 수혜주가 생각되는 게 수산인더와 한전 K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3,500억인데 영업이익이 1년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신규로 공략해볼 돈이 보이는 종목은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철강 기업 하나 소개해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세아제강을 새롭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아제강 현재 주가 0.13% 소폭 오르면서 15만 4,300원인데 최근 철강주 올랐을 때도 함께 주가의 급등세가 나온 이후로 주가는 좀 고점 부근에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측면에서 세아제강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측면? 이게 이제 뭐를 만드냐면은 지금 이제 강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에너지 이제 용 강관인데 유정관, 그러니까 석유를 시찰할 때 이제 바다 깊숙이든 뭐 땅을 파고 들어가는 티타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 관인데 이런 이제 요 관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해상에서도 이제 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바다 깊숙이에서 그다음에 소금에 이렇게 부식되지 않는 관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관관도 만들고 LNG용 관관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시총이 이제 4천억 정도, 4,300억 초반인데 무려 작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고 또 시장 그 가격이 15만 원이다 보니까 철강주다 보니까 소외돼 있기 때문에 극적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에 관련 업황 1년에 지금 현재 1조에서 지금 현재 올해도 1조 9천억 정도, 2조가 다 다다른 상황에서 영업이익 2,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에도 2,1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오는데 현재 시총이 4,300원이면 PER이 2라는 2.24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최극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매하고 개인들이 잘 매수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만 원대고 또 철강 주고 그다음에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강관, 해상 풍력, LNG용, 그다음에 석유 시추 관련 강관 수요는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관세, 뭐 덤핑 관세, 막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에 대해서 관세 뭐 유예를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에너지용 관관도 관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업이 그다음에 실적 앞으로 뭐 안정성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주식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도 한 4.6%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대에서 4%까지 배당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을 받으시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한번 지수 상승, 그러니까 종목 상승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증권회사에서 하나대투에서 25만 원 목표가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5만 원까지 가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에 봤을 때 뭐 5천억, 아니 1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세아제강 확인해봤고요. 모든 것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다소 좀 길고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지는 공략주는 롯데쇼핑입니다. 자, 쇼핑 관련한 종목들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롯데쇼핑을 골라주신 이유를 저는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뭐요? 다른 종목들 좀 반등할 때 이 종목은 좀 소외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1번. 정확히 이제 주식을 너무 이제 15년 돼가지고 15년 이제 겨우 됐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던데 벌써 아셨군요. 저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신세계도 있고 현대도 있고 한데. CJ 이제 뭐 호텔 신라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쵸. 이제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나 올랐습니다. 근데 면세점의 우리나라의 1위는 롯데쇼핑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 롯데쇼핑은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고 쇼핑의 명가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는 쇼핑 명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주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보면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자산주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정말 장이 하락하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PBR 낮은 종목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PBR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본금이 이제 자본 청구가 11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부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백화점과 또 쇼핑과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관도 있고 그래서 롯데 영화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롯데시네마. 네, 롯데시네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리오프닝, 면세점 성장세 속에서 혼자 저평가되어 있는 소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콘텐츠 관련 성장성, 안정성도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홈쇼핑 관련해서도 할인점도 계속적으로 매출은 안정적입니다. 올해 1분기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이제 1,10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60% 이상 Y2Y로 상승을 예상해 보는 회사고요. 백화점이 30개,
해외 14개, 그다음에 아울렛이 22개, 그다음에 쇼핑몰이 6개, 그래서 64개나 되는 백화점과 쇼핑몰,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할인점은 뺀 겁니다. 할인점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창고형 매장도 있고 할인점도 있고 슈퍼마켓, 슈퍼 사업부도 있고 그래서 해외 사업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그 국제적으로 다 했을 때 영상 사업부가 국내에만 142개가 되고요. 베트남에 46개.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리오프닝 됐을 때 롯데쇼핑이 호텔 신라에 뒤져서는 이제 제가 뭐 2조 3천억이면 이제 그전에는 비쌌는데 정말 소형주가 아닌가, 중소형주로 구분될 만큼 작은 회사가 됐다. 그만큼 소외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8만 원대에 추천드렸는데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고 가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20만 원 가져가도 됩니다. 사실은. 네. 과거에 30만 원도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20만 원 잡고 가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좀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또 시장 흔들릴 때마다 이런 특히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부각이 되는 상황 플러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롯데쇼핑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이 혹시 저녁 때? 네, 9시 3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거나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그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9시 3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돈이 보이는 정보 함께했고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